자, 이번 시간은 바리스타 2급 필기시험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커피협회 바리스타 2급 필기시험은 출제 형태는 사지선다형이고 출제 범위는 커피학 개론, 커피 로스팅과 향미 평가, 커피 추출 등 바리스타 2급 자격시험 예상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포함하고 시험 시간은 60분이며 필기시험, 실기시험은 공이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항목 간 까락은 없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토대로 자, 커피는 네모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전설에 따르면 네모라는 목동에 의해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각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는 제일 첫 시간에 배웠던 커피는 에티오피아에서 최초로 발견되었고 모칼디라는 목동에 의해 처음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커피라는 명칭은 여러 단계를 거쳐 변화했는데 다음 중 커피 탄생의 배경이 되는 이슬람어는 카화입니다. 카화. 자, 아라비아 지역에서 재배되던 커피가 최초로 전파된 유럽의 도시는 어디인가요? 자, 정답은 2번 베니스입니다. 베니스는 항구 도시로서 무역을 하였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최초로 전파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세기 들어와 많은 도시의 커피하우스들이 문을 열게 되었는데 다음 중 가장 먼저 개점한 곳은 카페 드 프로코프입니다. 자, 카페 드 프로코프는 1686년에 개장을 하였고요. 그 다음은 더 킹스 암스가 1696년에 개장을 하였고, 그 다음 카페 플로리아는 1720년, 머천드 커피하우스는 1737년입니다. 자, 외부로부터 반절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던 상황에서 커피 명목을 몰래 훔쳐 인도네시아에서 커피를 재배함으로써 대규모 커피 재배의 역사를 이은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자, 이교도의 음료로 알려진 커피의 세례를 주어 커피가 유럽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한 인물은 클레멘트 교황 클레멘트 8세입니다. 자, 다음 인물 중 1732년 발표된 커피 칸타타를 작곡한 음악가는 바흐입니다. 바흐. 우리나라에서 처음 커피를 마신 사람은 고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종은 덕수궁 내에 우리나라 최초로 로마네스크풍의 건물을 지어 이곳에서 커피와 다가를 지르겠다고 하는데 이 건물은 정관헌입니다. 정관헌. 자, 다음 중 네모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우리나라에 커피가 처음 전파된 시기는 네모이며 당시 러시아 공사 베베르에 의해 처음 커피를 접한 사람은 네모이다. 자, 우리나라에 커피를 처음 전파한 시기는 아간파천이며 커피를 처음 접한 사람은 고종입니다. 자, 다음 중 커피를 최초로 수출하기 시작한 이슬람 지역의 항구 도시는 모카입니다. 모카. 자, 영국 옥스퍼드 타운의 커피하우스에서 결성된 현존하는 영국 최고의 사교 클럽은 로얄 소사이어티라는 사교 클럽입니다. 자, 커피에 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커피는 처음부터 지금처럼 음료로 이용되지 않았으며 커피는 처음에는 약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커피 식물학 품종입니다. 다음 중 커피의 식물학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아라비카종은 연평균 1500에서 2000ml 정도의 강우량과 적당한 햇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커피 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커피 나무는 꼭두서니까 코페아 속 단형생 상록수이며
외떡잎 식물이 아닌 쌍떡잎 식물입니다. 쌍떡잎 식물. 자, 커피에 대한 식물학적 내용 중 맞는 것은 아라비카 종은 염색체의 개수가 44개입니다. 커피 나무의 열매를 형태학적으로 분류하면 어떤 종류에 속하는가? 자, 핵가류입니다. 핵가류. 핵가는 종과 피는 육질이고 내피는 나무처럼 단단하게 되어 그 안에 종자가 들어있는 열매로 벚나무, 매실나무, 복숭아나무, 올리브, 체리, 호두나무의 열매가 그 예입니다. 자, 커피 체리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커피 체리는 커피 품종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다르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체리 안에는 생두가 2개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커피 체리는 바깥쪽부터 피, 가육, 피치먼트, 은피, 생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커피꽃이 지고 체리가 맺혀 수확할 때까지의 기간은 아라비카 종이 로부스타 종보다 더 길다. 그렇지 않고 아라비카 종은 6에서 9개월이 걸리는데 로부스타 종은 9개월에서 12개월로 로부스타 종이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커피 체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성숙한 커피 열매는 색이나 형태가 체리와 비슷해서 커피 체리라고 불린다. 자, 일반적으로 커피 체리의 껍질 안쪽에는 가육이 있고 가육 안쪽으로는 속껍질 안에 2개의 생두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2개가 아니고 1개의 생두가 들어있습니다. 자, 둥근 형태의 커피 체리 속에는 일반적으로 2개의 생두가 자라게 되며 마주보는 면은 구조상 평평한 형태를 보인다. 이런 일반적인 생두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생두는 플랫빈이라고 부릅니다. 플랫빈. 자, 커피 체리의 구조를 맞게 연결한 것은 자, 제일 바깥쪽은 외피, 그 안쪽은 은피, 그리고 안쪽에 있는 열매는 센터컷. 자, 제일 안에 있는 거는 은피. 자, 생두의 표면을 감싸고 있는 얇은 껍질을 네모라고 하며 생두의 가운데 파인 부분을 네모라고 부른다. 자, 생두의 표면을 감싸고 있는 얇은 껍질은 은피이며 생두의 가운데 파인 부분을 센터컷이라고 부릅니다. 커피는 단계별 명칭이 매우 다양한데 다음 중 틀린 것은 커피 열매는 커피 체리, 온도를 분쇄한 것은 그라운드 커피, 커피 열매의 정제된 씨앗은 그라운드 커피, 커피 씨앗을 건조시킨 것은 홀빈이 아니라 원두를 의미합니다. 다음 중 커피의 종과 관계없는 것은 아라비카 종, 리베리카 종, 카네포라 종은 다 맞는 거고 코페아 종은 아닙니다. 자, 다음 중 아라비카 종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자, 나무의 성질이 예민해 생산지의 기후 환경과 토양 조건에 따라 독특한 개성을 지닌다가 아라비카 종의 특징이고 로부스타 종은 가격이 저렴해 대부분 인스턴트 커피로 사용되며 쓴맛이 강하고 카페인 함량이 비교적 높으며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주로 생산된다는 것은 로부스타 종의 특징입니다. 다음 중 아라비카 종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체로 풍부한 신맛과 고급스러운 향을 지녔다. 아라비카 종의 특징이 맞습니다. 해발 800에서 2000m의 고산지대에서 재배되는 것도 아라비카 종의 특징이고 로부스타 종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이며 원두커피 제조에 이용된다도 아라비카 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틀린 것은 카리브해, 중남미의 서부 아프리카가 아니라 동아프리카 등지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아라비카 종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생두가 일반적으로 납작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번식 방법은 자가수분을 통해 이루어지며 린네에 의해 품종으로 분류 등록된 시기는 1753년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용 성분이 다른 로부스타 종에 비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로부스타가 아니라 아라비카보다 쓴맛이 강하고 카페인 강도가 높습니다. 자, 다음 중 로부스타 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주로 해발 8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재배되며, 이거는 틀린 겁니다. 아프리카 콩고가 원산지로 1895년 처음 학계에 보고되었다. 아프리카 콩고가 원산지입니다. 자, 커피는 식물학적으로 크게 세 가지 종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은 어떤 종에 대한 설명인가? 자, 쓴맛이 강하고 향이 독특하다. 주로 동남아시아서 아프리카 등 유럽의 과거 식문지에 대비되어 에스프레소 커피에 사용되기도 한다고 하면 로부스타종입니다. 로부스타종. 자,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열대와 아열대 지역으로 커피를 재배하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을 가지고 있는 커피벨트 또는 커피존의 가장 정확한 범위는 남이 25도, 북이 25도입니다. 자, 커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아라비카종 커피 나무는 꼭수서니까 상떡잎 식물이며 그 원산지는 에티오피아 모카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가 틀린 답입니다. 자, 다음 중 커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지대 재배 지역은 대량의 기계적 수확이 가능하고 하산 지역의 토양은 미네랄이 풍부하여 커피 나무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도 맞고 생두는 일반적으로 고지대에서 재배될수록 신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그럼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아라비카종은 저지대, 로부스타종은 고지대로 재배된다는데 아라비카종은 고지대에서 재배가 되고 로부스타종은 저지대에서 재배가 됩니다. 커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로부스타종은 아라비카종보다 가뭄에 더 강하다가 틀린 답이고 로부스타종은 고형 성분이 많아 바디 향상과 크레마 생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에스프레소 블렌딩에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가뭄에는 아라비카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자, 다음 중 커피 재배 조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햇볕이 강한 지역이 좋다. 자, 햇볕이 강하면 시들게 되므로 쉐이딩 재배를 하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지나치게 햇빛이 강하면 커피 나무가 시들게 되므로 좋지 않다는 게 틀린 답입니다. 자, 쉐이드 그라우 커피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커피 종자를 삼배, 포나 집 등으로 덮어 그늘을 유지하였다. 작은 커피 묘목의 일조량의 조절을 목적으로 그늘막을 설치하였다. 커피 나무의 개량 및 다수확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그늘막을 설치하였다. 다 맞는 답이고요. 커피 나무의 일정을 줄이기 위해 키 큰 나무의 그늘이 재배되었다. 일조량을 줄이기 위해 키 큰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재배되었다는 틀린 답입니다. 자, 다음 중 커피 나무의 재배에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파종 방법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피치먼트 파종으로 피치먼트를 심은 후 묘목 상태에서 재배지로 이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커피를 잘 재배하고 풍부한 수확을 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중 틀린 것은 방풍림 조성, 가지치기, 쉐이드트리 조성 다 맞는 답이고요. 햇볕이 강한 시간에 물을 주는 게 아니라 햇볕이 약한 시간에 물을 주는 게 답입니다. 자, 커피 나무의 개화 기간은 일반적으로 2에서 3일 정도 걸립니다. 자, 이번에는 커피 원산지에 대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생산국과 대표적인 커피를 연결한 것이다. 틀린 것은 코스타리카 티라수, 콜롬비아 메데인,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인도네시아는 코나가 아니라 하와이입니다. 자, 다음 아래 설명하고 있는 커피 생산 국가는 세계적인 고급 커피의 하나인 코나의 커피 생산지이고 코나 커피는 습식 가공으로 생산하는 타피카의 품종의 커피이며 규칙적인 비와 천년 그늘막인 구름, 하산재, 토양, 적절한 기온 조절 효과 덕분에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고품질 커피가 생산되는 곳은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코나.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커피 생산 국가는 커피 나무가 발견된 카파 지방이 있는 나라로
대표적인 커피는 하나, 시다모 등이 있으며 생두 300g 중 결점주에 따라 분류하는 가공법은 습식법과 건식법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국가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자, 디카페인 커피를 최초로 개발한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 다음 중 디카페인 커피 제조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용매 추출법 맞고요. 물 추출법 맞고요. 초인계 추출법 맞고요. 증류 추출법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디카페인 커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카페인이 100% 제거되는 게 아니라 약 97%까지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커피 생산국마다 수확 기준 일자가 달라 통계 자료에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ICO에서는 커피 이어스라는 이어스를 정해 산정 일자를 통일시키고 있다. 다음 중 커피 이어는 산정 기준 일자는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자, 다음 중 커피는 어디에 속하는 음료인가요? 커피는 기호 음료입니다. 기호 음료. 다량의 커피 섭취 시 커피의 폴리페놀 성분은 어떤 무기질의 체내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가? 철분 섭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커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심장박동수를 감소시켜 진정의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심장박동수를 증가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중 커피를 다량으로 마시면 가장 많이 보충해 줘야 될 영양소는 칼슘입니다. 칼슘. 자, 천년 당류 중 음료의 감미료로 가장 적합한 당은 과당입니다. 과당. 자, 과당은 설탕 중에 천년당 중에 가장 단당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일 과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카페인은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커피는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할 수 있고 커피에는 체내 지방을 분해하는 다이어트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커피는 활성산소 증가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커피 생두의 신선도와 보관성을 높이기 위한 보관 창고의 환경으로 적절한 것은 자, 생두의 햇볕을 노출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시원한 곳이 자, 햇볕을 노출시키면 좋지 않습니다. 생두가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한 습기를 보유한 곳이면 곰팡이가 쓸게 되어 있습니다. 생두가 곰팡이와 각종 세균의 번식에 노출되지 않도록 직사광선이 강한 것이 아니라 직사광선이 없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가능한 다습한 곳을 피하고 상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보관하는 냉장, 냉동고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 1회 이상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교차 오염 예방을 위해 식품을 분리 보관하는 게 좋고 냉장고, 냉동고의 온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한 후 기록하여 주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 냉동고의 내부 용적은 90% 이하 식품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70% 이하를 채워서 식품을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식기, 기구, 소독기에 이용되는 자외선 살균 등 소독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외선 소독은 대부분 미생물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커피 제조 관련 재료의 보관에 필요한 냉장, 냉동고의 적절한 범위는 냉장고는 5도씨 이하, 냉동고는 18도씨 이하입니다. 카페에서 사용되는 식재료 저장을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진공 포장을 하면 당연히 좋을 거고 햇볕 노출을 최소화해야 되고 가능한 낮은 온도에서 저장하는 게 좋고 식품 내 효소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상하게 되거나 곰팡이가 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커피 메뉴에 사용되는 부재료의 하나인 우유는 몇 도씨에서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자,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냉장고 온도는 5도, 냉장 5도에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 식자재 관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비싼 식자재를 먼저 사용한다. 먼저 들어온 식자재를 먼저 사용한다. 먼저 들어온 식자재를 먼저 사용하는 선입선출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바리스타가 지켜야 할 식음료 취급 사항으로 틀린 것은 차가운 음료와 음식은 4도씨 또는 더 낮게 보관을 하는 게 맞고요. 뜨거운 음료와 음식은 위생을 위해 최대한 뜨겁게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 다류에 속하는 것은 커피입니다. 커피. 다음 중 식품온도계 사용법으로 틀린 것은 온도계를 씻고 소독한 후에 사용하고 수온 온도계로 얼음의 온도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쉬운 온도는 25도에서 37도.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가 제일 세균이 번식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자, 식품의 부패란 주로 어떤 성분의 변질을 의미하는 건가요? 부패란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지방은 산패, 탄수화물은 변패라고 합니다. 자, 커피 음료를 주문받고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주문은 고객의 왼쪽에서 받고 식음료 제공은 오른쪽에서 서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커피 음료를 주문받는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커피 주문 전에 음식을 주문받는 게 아닙니다. 시계 방향으로 여성 고객부터 먼저 음료를 주문받고 메뉴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자신이 판매를 리드해 나가는 것이 맞고, 주문이 끝나면 주문 내용을 복창 확인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음 현행 관련법 중 카페의 경영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문화관광촉진법입니다. 문화관광촉진법. 자, 바리스타가 카페에서 유리컵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사항은 유리컵의 가장자리 파손 여부입니다. 카페 종사원의 직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각종 주문 전표 확인하고 영업장 내의 각종 재고량을 당연히 파악해야 될 거며, 영업시간 전에 준비 상태 확인을 위한 각종 부재료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 맞는 답이고요. 월간 매출 분석을 통한 경영 분석은 이거는 종사자가 할 일이 아니라 경영자가 할 일입니다. 자, 카페에서 사용하는 스탠다드 레시피의 의미는 무엇인가? 스탠다드 레시피는 표준 제조법입니다. 누가 만들어도, 어떤 바리스타가 만들어도 똑같은 맛을 내기 위해 만들어진 표준 제조법입니다. 자, 다음 중 바리스타의 창의성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가니쉬. 자, 가니쉬 같은 경우는 고명이나 장식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창의성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카페의 저장 관리 원칙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분류 저장. 당연히 같은 것끼리 분류 저장하는 게 맞을 거며, 품질은 당연히 좋도록 보존해야 되며, 저장 위치도 표시해야 되며, 매상 증지는 저장 관리 원칙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 카페 영업 차원에서 실시하는 해피아워를 맞게 설명한 것은 가격 할인 시간대입니다. 가격 할인 시간대. 해피아워는 제일 손님이 없는 시간대를 골라 가격 할인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자, 카페에서 유리잔을 포함 식기 세척 시 가장 위생적인 세척 순서는 제일 처음에는 비눗물로 한번 씻은 다음, 그 다음 더운 물에 깨끗이 씻고 다음번에 찬물에 씻는 게 깔끔하게 식기 세척을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중 카페의 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척 방법 중 맞는 것은 영업시간 종료 후 세척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쓴 거는 바로바로 세척을 해야 되겠죠. 사용한 기물은 모두 모아 세척하는 게 아니라 사용한 기물은 그때 바로바로 세척을 하는 게 맞습니다. 비교적 깨끗한 것이라고 재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가능한 사용한 후 즉시 세척하는 게 맞습니다. 카페에서 실시하는 월말 인벤토리 조사는 무엇에 한 것인가요? 물품이 얼마나 있냐, 재고가 얼마나 있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재고량입니다. 재고량. 자, 다음 중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한 인사법과 거리가 먼 것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한다. 맞고요. 고객의 눈을 보며 인사한다. 맞고요. 가급적 솔톤의 목소리로 인사한다. 맞고요. 허리를 숙이지 않고 목만 숙여 인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바리스타가 근무 중 지켜야 할 자세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손님 간의 대화의 경우 적극적으로 손님에 대하여 참여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기출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